진정한 삶은 삶의 체험에서 온다. 우리 아브라함은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경험들을 해오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즉, 말은 가르침을 주지 못합니다.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삶을 통한 경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이전에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을 되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점 이후로는 이 책에서 읽은 말들과 당신이 삶에서 실제로 하는 경험들 간의 완벽한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해 오고 있는 것들을 삶에서 실제로 얻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게 될 때, 오직 그때가 돼야 당신은 자신이 하는 생각들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통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들을 통제하는 일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주요한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경험에 해로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면 그처럼 바라지 않는 것들만을 더욱더 끌어당기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당신이 하는 생각들을 통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적이고 나쁜 경험들은 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좋은 경험들만 하겠다는 소망이 아주 강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감시하는 대신 감정을 느껴보라. 생각을 감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을 감시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감시하는 대신에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또 다른 일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보다 더 광대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확실히 더 오래된 당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존재를 당신의 내면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 분신은 매 순간 당신과 교신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한 교신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면서도 생생한 생각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귀에 들리는 말의 형태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 그 교신은 감정의 형태로 오게 됩니다. 이미 당신은 이곳에 오기 전에 내면 존재와 교신을 하겠다고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정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생각의 자극이나 말의 형태가 될 경우엔 잘못 이해될 수도 있고 놓치게 될 수도 있지만, 느낌으로 전해지는 감정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순간에 전해지는 다른 생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는 한 방에 있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통한 느낌이라는 방식은 교신을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합의되었던 사항은 당신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자신이 바라는 것들과 조화롭게 일치할 경우에는 내면 존재가 기분 좋은 감정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자신의 의도들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방향에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경우엔 기분 나쁜 감정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이 하는 생각들을 모니터하거나 감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에 민감해지십시오. 그래서 언제 어느 때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그러한 느낌의 순간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창조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당신이 그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는 자신이 바라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신은
지금 그것과 본질이 같은 것들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끌어당김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마다 당신은 그 생각의 대상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묵인하기는 허용하기가 아니다. 따라서 허용의 기술이라는 이 장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진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위협이 되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하는 경험의 통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허용의 기술이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나인 그것이며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이 그들 자신인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기꺼이 허용하겠다. 이 법칙은 당신을 절대적인 자유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온갖 체험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또한 당신이 찬성하지 않는 경험들로 인한 온갖 부정적인 반응들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길을 당신에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당신이 허용하는 존재가 되는 게 좋다고 우리가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허용하기를 억지로 참아내며 묵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묵인하기가 뜻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당신은 스스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현재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거나 또 그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느끼거나 심지어 걱정이나 두려움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마지못해 묵인하면서 그 상황을 억지로 참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묵인하고 있을 때는 허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서로 아주 다릅니다. 마지못해 묵인하고 있을 때는 기분 나쁜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꺼이 허용하고 있을 때는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인데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가 바로 자유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자유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묵인하기는 타인들을 이롭게 해주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당신이 방해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겐 전혀 이롭지가 않은데 당신이 억지로 참아내며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여전히 당신은 부정적인 끌어당김의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일단 당신이 기꺼이 허용하는 존재가 되면 더 이상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체험 속으로 끌어당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자유와 온전한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결책을 주시하기와 문제를 관찰하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내가 모래 속에다 머리를 파묻어야만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찾아보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문제를 보지 말고 해결책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크게 다릅니다. 당신이 해결책을 찾아보고 있을 때는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기분 나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바라본다든가 또는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말을 하고 고무하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주 불운하거나 무척 가난하거나 심하게 아파 보이는 누군가를 보게 돼서 그 사람이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해 동정과 연민 속에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당신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정말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잘못된 창조를 하도록 거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 사람의 진동을 당신이 증폭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병중에 있는 친구나 동료를 보게 되었다면 그들이 건강하게 완쾌된 모습을 상상하고자 노력하십시오. 그의 병에 초점을 맞출 땐 기분 나빠지지만 그가 회복된 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들의 건강한 상태에 초점을 맞추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 존재와 연결되도록 스스로 허용하게 됩니다. 물론 당신의 내면 존재 또한 그들의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친구나 동료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면 존재와 연결된 상태에서 당신이 갖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여전히 당신의 친구나 동료는 건강한 상태보단 병에 더 초점을 맞추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계속 병을 앓게 될지도 모릅니다. 병중에 있는 친구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느낌으로써 당신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방치하게 된다면 이제 당신은 원하는 것들을 창조하는 자신의 영향력보다도 원치 않는 것들을 창조하도록 만드는 그들로부터의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받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타인을 고양시키는 웰빙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당신은 슬픔에 찬 말들을 통해서는 타인을 고양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현재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통해서는 그들을 고양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뭔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힘이 있고 명쾌한 존재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그들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때 건강에 대한 그들의 바람과 소망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번영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때 번영과 성공을 바라는 그들의 소망을 자극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모범적인 본보기가 됨으로써 타인들을 고양시키는 존재가 되십시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그들을 고양시키게 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자신의 생각이 스스로 기분 좋게 느껴질 때에만 당신은 다른 이들을 고양시킬 것입니다. 반면 자신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경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혹은 그들의 부정적 창조를 거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현재 타인들을 고양시키고 있는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들을 기꺼이 허용하고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이 허용의 상태를 성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당신은 자신이 허용의 상태를 달성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타인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자신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지 않을 때 당신은 허용의 상태를 성취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두루 바라보면서 언제나 항상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실로 당신은 허용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체험들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또 어떤 체험들이 기쁨을 주지 않는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오로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체험들에만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허용하기를 달성해낼 것입니다. 바람과 필요 사이의 미묘한 차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 감정 간의 차이가 이따금 아주 미묘할 수 있듯이 바람과 필요를 구별하는 것 역시 아주 미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을 경우에 내면 존재는 기분 좋은 감정을 제공해 줍니다. 반면에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을 때는 내면 존재가 기분 나쁜 감정을 제공해 주는데 그것은 당신이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초점은 자신이 바라는 것의 결핍에 맞춰져 있으며 내면 존재는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당신이 현재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소망하는 바람의 대상이지 그것의 결핍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면 존재는 잘 알고 있기에 그 차이를 당신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감정을 통해서 안내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할지라도 그것을 구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삶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삶 속으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유쾌한 창조자 되기. 따라서 허용하는 존재라 함은 의식적 창조의 법칙을 배우고 익혔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창조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창조합니다. 당신도 알듯이 만족감은 오직 한 곳으로부터 옵니다. 만족감은 자신이 뭔가를 바라고 그것을 허용함으로써 실제 그것을 받게 될 때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 육체적 삶을 경험해 나갈 때 자신이 하는 생각을 자신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견지하면서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위임을 하게 되면 이 법칙에 따라 자신과 가장 조화를 이루는 환경들과 사건들 그리고 자신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기쁨과 자유를 향해서 상승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허용의 기술을 실천하고 있다. 제리, 정말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허용의 기술이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흥분되는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당신은 허용하기를 가르치기 위해 이 삶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르칠 수 있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허용하기라는 주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의 연장선상에서 오게 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하도록 세상에 강요하려 애쓰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도록 세상에 강요하려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계획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건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생각의 힘을 통해서 오직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만을 끌어당기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방법. 제리, 저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허용의 법칙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경우 만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해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이 정말 기쁨에 넘치는 평온한 장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이 나조차도 살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걸 단념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송어 낚시를 좋아했었는데 처음엔 저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낚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잡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고기를 잡았었죠. 그러다 문득 제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렇게 추측해 본 결과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만일 모두가 나처럼 고기를 잡는다면 강물에 사는 물고기는 씨가 마를 것이고 이제껏 내가 송어 낚시를 하면서 누렸던 즐거움을 다른 이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죽이지 않겠다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낚시만 즐기면서 잡았던 고기들도 다시 놓아주곤 했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잡은 고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브라함, 멋지군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자기 자신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 사례에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행동들 역시 그러한 본보기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우리의 바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열쇠가 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당신이 예로 들었던 그와 같은 행동들은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때 당신은 스스로 원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내면 존재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당신의 의도에 맞는 적절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감정을 통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당신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원치 않았기에 그러한 의도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행동들은 어떤 것이 됐든 당신에게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하려고 생각한 행동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상상을 함으로써 이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당신의 소망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증폭된 안내 신호를 끌어냈던 것이죠. 그것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그들 모두가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자 애쓰지 않았으며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추측해보는 아이디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명확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멋진 방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옳지 못한 행동을 볼 경우 제리, 그것은 제게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낚시를 즐기던 날들은 아주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단지 재미라든가 혹은 다른 이유로 물고기들을 마구 죽이거나 포획하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여전히 저는 심기가 불편해지고는 했습니다. 아브라함, 좋은 걸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의도와 조화를 이루었을 때 당신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타인들의 행동이 당신의 의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을 때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당신이 타인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도들을 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일입니다. 타인들과 관련해서 설정하기에 아주 좋은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가 그들 자신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창조하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모든 체험들을 스스로 끌어당기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나만의 고유한 삶을 창조하고 있으며 내가 하는 모든 체험들을 내게 끌어당기고 있다. 그것이 바로 허용의 기술이다. 그래서 이러한 진술을 자신에게 되풀이해서 들려주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당신은 그들이 실제로 이 세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그들 자신의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걱정스러운 곳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풍요롭지 않은 곳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연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을 것인지 또는 얼마나 많은 부와 풍요가 실제하고 있을 것인지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만일 다른 누군가가 그것들을 전부 사용해버림으로써 당신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남겨지지 않을까봐 걱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우주는 그리고 현재 당신들이 참여해 체험해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는
진실로 풍요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당신이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그런 풍요는 담이 없다는 사실을 당신이 이해하게 될 때,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창조하고 끌어당기는 동시에 그들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창조하고 끌어당기도록 기꺼이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는 걸 무시하면 원하는 걸 허용하게 됩니까? 제리, 제가 그런 딜레마를 본질적으로 해결한 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9년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외부 세계로부터 주입되는 정보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습니다. TV와 라디오를 꺼버렸으며 신문도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과도 연락을 단절했습니다. 또다시 그런 결정은 저에게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 9년간의 기간 동안 그것은 제 삶의 여러 부분에서 아주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저는 여러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만들었고 완벽하게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되었으며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제 삶 속에서 실현됐던 일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만족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외부의 부정적인 정보들을 전부 차단해버리고 오로지 제가 의도하는 것들에만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했던 방식은 당신들이 말하는 허용하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래 속에다 머리를 파묻는 것에 더 흡사해 보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소위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음으로써 외부 세상으로부터 온갖 영향력을 차단시키게 됐을 때 당신은 오직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에만 주의를 집중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신은 힘과 명확성을 끌어오게 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당신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자신이 바라고 허용하고 성취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 말이죠. 무시해버리거나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는 존재가 되어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에 주의나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은 허용하기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생각과는 달리 이 둘은 잘 맞아떨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곧 타인들이 그들 자신이 바라는 식으로 존재하도록 당신이 타인들을 허용하는 과정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당신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허용하는 존재가 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리, 다시 말해서 끌어당김의 법칙과 의식적 창조과학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비록 당시에는 제가 그런 단어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허용하기 단계로 들어서게 된 것인가요?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고 그럼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텔레비전을 보는 일에 흥미가 없어졌고 신문을 읽는 일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것들을 자신에게서 박탈했던 것이 아니라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당신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TV나 신문에서 보았던 것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허용하는 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진정 기쁨을 바라는가? 제리, 우리 인간들은 대다수가 허용의 법칙에 대한 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 알기 원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지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이 지구상에 육체를 갖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러한 물질 세계로 들어오기에 앞서 예외 없이 전부 이 법칙을 이해하고 또 허용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의도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육체적 삶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면 깊은 곳의 바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서로를 허용하기보다는 서로를 통제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자신이 하는 생각들의 방향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정적 경험을 하고 있는 타인을 볼 경우, 제리, 그렇다면 여전히 자신의 주위에서 부정적인 것들 또는 자신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을 보고 알아차리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허용하기 상태에 있는 것인가요? 혹은 허용하기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것들을 전혀 볼 수 없게 될까요? 아니면 허용하기 상태에서는 그것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게 될까요? 아브라함, 그것들 전부가 허용하기 상태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의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을 때 당신은 텔레비전을 보지도 않았고 신문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즐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였으며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러한 것들에 더욱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명확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단순히 당신의 경험 속으로 끌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장하고 성취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의도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을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용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단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진정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과 관계없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도 하지만 당신이 삶에서 정말 체험하길 바라는 것들과 관련 없는 정보들을 너무 많이 제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무심코 앉아 TV를 봅니다. 다른 어떤 결정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TV 보는 행위는 대개 의식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도도 없고 아무런 결정도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던져지는 것들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의 영향력에 대해 자신을 내맡기고 맙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원치 않는 사건들에 대한 생각의 자극들로부터도 무차별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길 정말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자신이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법한 수많은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 삶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무의식적이고 무자각적인 창조입니다. 즉 그것에 대해 신중하고 의도적이지 되지 않은 채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건 원치 않는 것이건 무작위로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나는 오직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찾아보겠다. 제리, 아브라함,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스럽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이러한 허용의 상태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우리는 당신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관계없이, 오늘 내가 누구와 교류하고 있든 관계없이, 오늘 내가 어디 있든 관계없이, 오늘 나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오직 내가 보길 원하는 것들만 찾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지배적인 의도로 삼게 될 경우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당신은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오로지 자신이 보길 원하는 것들만 보게 될 것입니다.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원하는 것만 끌어오기. 오로지 자신이 바라는 것들만 끌어당기는 것을 주요한 의도로 삼게 되면 당신은 좀 더 선별해서 선택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좀 더 신중하게 선택적으로 끌어당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좀 더 까다롭게 선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여전히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당신의 생각들과 믿음들로 인해서 생긴 관성의 힘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30일에서 60일 정도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웰빙을 자신의 주된 의도로 설정하게 되면 머지않아 당신은 자신의 삶 속에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아주 적어졌음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일으킨 새로운 생각과 그로 인해 변화된 관성이 현재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면 현실 너머로 당신을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나 당신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될 것 같은 행위를 하는 누군가가 지척에 있을 경우 당신이 허용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내가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고 또 아무런 행동도 취할 필요가 없다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상황은 생각을 통해서 당신이 초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과거에 당신이 했던 생각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들이 당신이 하게 될 미래 체험에 반영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들이 당신의 미래 속에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미래의 어느 순간 지점에 이르게 될 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의 결과를 그 미래의 삶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했었던 생각들의 결과를 오늘 당신이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 당신은 항상 쉬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 모두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생각의 연속성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자, 당신이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싸움을 목격하게 됐다고 해봅시다. 덩치 큰 불량배 한 명이 덩치 작은 남자를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현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수록 부정적 감정이 내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속으로 생각하죠. 난 쳐다보지 않을 거야. 난 이곳을 벗어나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당신은 곧 부정적인 감정을 심하게 느끼게 되는데 당신은 이 작은 남자가 다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말려야겠다. 하지만 당신은 또다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다치게 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브라함, 이럴 땐 내가 뭘 해야 하죠? 우리도 당신의 고민에 공감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완벽한 선택이라고 느껴질 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미래의 체험을 위한 길내기 작업을 과거에 미리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힘든 결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당신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과거에 매일 아침마다 안전과 평화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한 의도를 세우면서 하루를 시작했었더라면 지금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것처럼 불편한 느낌을 주는 체험은 결코 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상황을 처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당신이 미래에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당신이 오늘처럼 만족스러운 선택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 또다시 놓이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내가 목격한 부당한 일도 허용해야 합니까? 자신이 삶에서 얻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게 될 때까지 당신이 허용하기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부당한 일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답변은 그것이 당신의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일들은 진실로 당신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들의 창조이고 타인들의 끌어당김이고 타인들의 경험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그런 경험들에 자신이 참여할지 말지를 통제하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길 소망하는 삶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게 되면 당신은 그러한 삶으로 가는 즐겁고도 순조로운 여정을 미리 준비시키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는 것에 주목하면 그것이 더 많이 끌려온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끌어당깁니다. 그것을 원하건 원치 않건 언제나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불친절한 운전사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은 삶에서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서비스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거나 관심을 가지면 당신은 그런 종류의 경험을 더 많이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들은 특히 감정을 느끼면서 주시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들은 당신의 경험 속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허용의 기술이 건강에 영향을 줍니까? 제리, 아브라함, 매일 경험하는 실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허용의 기술이 특정 조건에서도 적용이 되는지요? 먼저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때 저는 여러 해 동안 아주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아주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용의 기술이 그런 두 가지 상황에서 아주 심하게 아픈 상태에서 아주 건강한 상태까지 어떻게 작용한 것입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당신은 의식적 창조에 관한 공식의 두 가지 부분 중 한쪽 부분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동반된 생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라기입니다. 창조 공식의 다른 한쪽 부분은 허용하기 또는 기대하기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나는 원한다 그리고 허용한다. 따라서 그것은 존재한다 라고 말하게 되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 됐건 그것은 아주 빠르게 창조될 것입니다. 당신이 반대되는 생각을 통해 그것을 밀어내거나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말 그대로 당신은 자신이 그것을 갖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당신에게 당신이 허용의 상태에 있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용의 상태에서는 부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당신이 어떤 것을 갖겠다는 의도를 세우고 나서 그것에 대해 오로지 긍정적 감정만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그때 당신은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허용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질병 대신 건강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병을 앓고 있을 때는 병에 주의가 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그럴 때 당신에게는 건강에 대한 소망, 건강에 초점 맞추기,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너머를 기꺼이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갖게 될 건강한 몸을 상상해보고 있거나 자신이 건강했었던 과거 모습을 회상해보고 있을 때 그 순간 당신의 생각은 자신이 바라는 소망과 일치를 이룹니다.
그럴 때 당신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더욱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생각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나가는 일이 열쇠입니다. 극심한 가난에서 재정적 풍요 허용하기. 다음에 다루고 싶은 주제는 부와 성공에 대한 것입니다. 소년 시절 저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거의 닭장과도 같은 집이나 텐트, 동굴에서 생활했죠. 그 후 1965년도에 나폴레온 힐이 쓴 성공의 황금률이란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 이후 저의 재정 상태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생활하다 그 후 1년 수입이 몇십만 불 단위로 늘었고 다시 몇백만 불 단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책을 읽고 자신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리, 네, 그 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는 것은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거의 완전히 제가 바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점도 있지만 그런 현상에 대한 당신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바라는 것을 자신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소망은 삶을 살아오면서 이미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상태였고 당신의 그 책을 읽게 되면서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책으로 인해서 당신은 자신의 소망이 실현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허용하기와 인간관계 그리고 이기주의 기술. 제리, 이야기 나누고 싶은 또 다른 중요 주제는 인간관계의 영역입니다. 저는 친구들이 제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이나 믿음을 갖는 것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여기서 사용하는 허용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제리, 저는 친구들이 제가 바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매우 불편한 느낌이 들었고 또한 종종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말을 접했을 때 당신은 부정적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신이 허용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내면의 신호인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비도덕적인 게 아닙니까? 제리,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제 자신이 매우 이타적이고 잘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이기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도 덜 이기적이고 더 잘 베푸는 사람들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그 후 저는 데이빗 시버리가 쓴 이기주의의 기술, 국내 책명은 자존심이란 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책을 통해 이기주의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처럼 새로운 관점 덕분에 제가 과거에 가졌던 부정적인 관점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아브라함,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용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이기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에는 어떤 심판적인 부분이나 찬성하지 않는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에 대해 건강한 이기적인 관점을 갖지 않는 한, 만일 당신이 어떤 것을 원하고 그것을 받게 될 거라고 기대함으로써 스스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의식적인 창조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일반적으로 당신이 타인을 허용하지 않게 되는 원인입니다. 보통 자신이 가진 어떤 특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서도 똑같은 특질에 주목을 하게 되며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허용하는 일이야말로 당신이 타인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허용하게 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기준에서 볼 때 완벽해질 때까지, 또는 그들이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완벽한 종착 지점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모두는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말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당신 자신이 자신 안에서 당신이 보길 원하는 것만을 보겠다고 의도하고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타인들 안에서도 역시 당신이 보길 원하는 것들만 보겠다고 의도하고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기주의를 가르친다고 비난받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언제나 당신은 자신이 지각하거나 인식하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더 광대하고 지혜로운 자신의 내면 존재와 일치되거나 연결되는 일을 고집할 정도로 충분히 이기적이지 않다면 그럴 때 당신은 타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을 보살필 정도로 충분히 이기적이 될 때 당신은 자신의 감정 안내 시스템을 통해 강력한 근원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의 주의와 관심이 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당신의 주시로 인해 이득을 보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누군가 당신의 어떤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 거의 언제나 당신은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그가 당신의 어떤 부분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부족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입니다. 그가 당신으로 인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허용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지 결코 당신의 불완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보길 원치 않는 타인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 당신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낄 경우 그것은 그의 부족이 아니라 당신의 부족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오직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것들만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 당신은 오직 그런 것들만 보기 시작할 것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경험들은 긍정적 감정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당신은 오직 자신이 바라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만 끌어당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이 지닌 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자신이 하는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당신은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타인들이 다른 식으로 행동해야만 한다고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